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자, 크게 세 과정을 거쳐요. 일단 첫 번째가 혈액을 걸러내는 여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걸러낸 오줌에서 혈액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재흡수하는 재흡수, 그 다음에는 혈액에서 아직 여과되면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한 노폐물을 분비하는 분비, 이 세 과정을 거쳐서 바로 오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콩팥 동맥이 보시면 쭉 들어가서 토리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토리에서 뭐 어디로요? 보먼 주머니 쪽으로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여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보먼 주머니가 일종의 무슨 역할?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필터는 뭐예요? 작은 거는 통과를 시키고 큰 거는 통과를 못 시킨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입자 크기로 여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과의 기준은 뭐다? 바로 입자의 크기예요. 입자의 크기가 작은 거는 여과가 되는 거고 입자 크기가 안 되는 거는 여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토리를 지나는 동안 크기가 작은 물질이 물과 함께 보먼 주머니로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는 토리에서 어디로 간다? 보먼 주머니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혈액 안에는 여러분들 제일 많은 건 뭐야? 물이지. 그쵸? 물이 제일 많고 혈액 안에 들어있는 성분 보세요. 물, 단백질, 혈구,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가 혈액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온갖 물질이 다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혈액으로 오줌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 그죠? 이거는 여과 자체를 아예 안 시켜요. 근데 입자가 작아서 통과가 되는 건 일단은 내보내.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재흡수해요.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이동하는 물질, 여과가 되는 물질은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 등은 통과가 돼요. 그럼 통과 안 되는 게 여기서 누구예요? 단백질, 혈구, 지방 같이 입자 크기가 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여과가 안 돼요. 알겠어? 입자 크기가 큰 것 자체는 아예 여과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모세혈관이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토리가 보먼 주머니보다 혈압이 높아요. 그래서 토리에 높은 혈압으로 혈액 속의 물질이 보먼 주머니 쪽으로 여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과의 여기 나와 있네. 여과의 원리는 결국엔 이 토리가 뭐가 높으니까 혈압이 높고 상대적으로 보먼 주머니는 혈압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혈압 차에 의한 결국에는 압력 차에 의한 확산으로 일어나게 돼요. 압력 차이에 의한 확산 과정으로 뭐가 일어나게 된다? 여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여과의 기준은 입자의 크기가 큰 거는 통과가 안 되고 작은 거는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과가 안 되는 거 단백질, 혈구, 지방 등 크기가 큰 물질은 아예 여과가 안 되고 여과가 안 되면 어디로 가겠어? 여기서 여과 안 되니까 그냥 콩팥 정맥 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최초로 들어갈 때는 빨간색의 혈액이 들어가지만 여과가 돼서 나올 때는 아예 혈구는 하나도 통과가 안 되니까 여과액은 어떻게 돼요? 빨갛지가 않겠죠. 뭐가 안 들어갔으니까. 적혈구가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오줌을 쌌는데 오줌이 빨개. 큰일 난 거예요. 여기서 적혈구가 새버린 거야. 어디선가. 그죠? 그래서 이 여과액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러분들 오줌의 원료가 되는 처음에 여과돼서 나온 애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원료라고 해요. 여과액을 원료. 그러니까 이 원료 안에는 아직 어떻게 돼요? 물도 있고 요소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무기염료도 있고 아직 필요한 물질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료가 쭉 세뇨관을 따라 흐를 때 옆에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모세혈관들이 여기서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해줘요? 재흡수를 해주고 다시 필요 없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분비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재흡수하고 이 분비 과정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모세혈관하고 세뇨관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재흡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나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일어나게 되고,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세뇨관 쪽으로 바로 분비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과액이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에 자,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자, 보면은 이동하는 물질은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업류 뭐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100% 재흡수를 하는 게 있어요. 100% 재흡수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선택적으로 재흡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하고 아미노산하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100% 재흡수를 합니다. 얘네들은 우리 몸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내보내는 과정 없이 다 100% 재흡수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은 대부분 몇 퍼센트? 99%의 재흡수를 해주게 돼요. 네, 물도 우리 몸 안에 필요하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체내의 수분 양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즉 몸에 물의 양이 많아. 그러면 흡수량을 좀 어떻게 돼요? 줄이고, 그 다음에 몸에 물이 적어. 땀을 많이 흘렸던가 이렇게 해서 수분량이 적으면은 재흡수하는 양을 어떻게 돼요? 늘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의 대부분을 재흡수를 해주고, 무기업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를 해서 결국에는 이 재흡수를 할 때요, 재흡수를 할 때 100% 재흡수를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선택적 재흡수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0% 재흡수를 해주는 거는 바로 뭐하고 뭐다?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무조건 이유 없어요. 100% 재흡수를 해주고, 선택적 재흡수를 해주는 거는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를 해주는 거라서 물하고 무기업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택적으로 재흡수를 해줍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요소도 재흡수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요소도 일부는 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안 한다라고 가르쳐 주지만 실제로는 요소도 한 50% 정도는 재흡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비. 토리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한 노폐물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분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동하는 방향은 반대가 되고, 혈액에 남아있던 일부 노폐물이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소는 아니에요. 이때 이동하는 노폐물이 요소가 이동하는 건 아니야. 알겠어? 그리고 재흡수와 분비 과정을 거쳐서 오줌이 결국에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재흡수하고 분비가 일어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자,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원리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을 100% 재흡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흡수를 계속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바라봐, 세뇨관이고 이쪽이 모세혈관인데, 여기서 재흡수를 쭉 하다 보면 여기서 모세혈관에서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고 세뇨관에서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원래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확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농도가 여기가 낮고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펌프처럼 계속 퍼올려야 돼요. 이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100% 퍼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포도당을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확산 후는 에너지 소비가 안 일어나지만 이거는 강제로 싹 다 빨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종의 펌프와 같은 역할로 끌어올려 버리는데, 그 과정에 대한 물질의 이동 과정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능동수송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포도당이 혈액에서 너무 농도가 높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00% 재흡수를 못 해요. 너무 농도가 높으면 얘네들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재흡수를 못 해요. 즉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 있는 경우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요? 이거를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줌 안에 포도당이 섞여 있는 경우를. 근데 이게 포도당이 혈중에 특정 농도 이상 높아지게 돼버리면 다 흡수를 못해요. 보통 공복 혈당을 얼마로 보냐면 100으로 보거든요. 100mg per 100ml야. 그러니까 혈에 100ml 안에 포도당이 100mg 정도가 들어있는 게 이게 공복,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의 혈당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밥을 먹거나 하면 얘가 어떻게 돼? 쭉 올라가지. 혈당 스파이크가 빵 올라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만약에 혈당 값이 200mg 이상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세뇨관에서 100% 재흡수를 못해요. 모세혈관이. 200까지가 최대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 200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흡수가 안 되니까 흡수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밖으로 내보내죠. 그게 당뇨병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너무 단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오줌에 단백질이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단백뇨라고 해요. 예, 단백뇨라고 하고 이거는 원래는 단백질은 아예 안 걸러져야 되는데 걸러져서 나오는 거니까 토리에 이상이 있어서 단백질이 여과가 안 돼야 되는데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줌 안에 섞여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 섞여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맨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보면은 혈장은 혈액이에요. 혈액 안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는 여과액 안에 들어있는 거, 오줌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은 물 보세요. 이거는 퍼센트예요. 퍼센트. 성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를 보게 되는 건데, 자 보면은 혈장이나 여과액이나 오줌이나 다 뭐가 포함이 돼요? 물은 다 똑같이 포함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건 혈장은 혈액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혈액. 혈액 안에 단백질은 있어요. 근데 여과액 안에는 없죠. 포도당은 들어왔고 요소도 그대로 들어왔는데 혈구는 여기 있는데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백질하고 혈구는 혈장에서 여과액에 있고 없다는 소리는 아예 여과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과액에서 오줌으로 가면서 보면은 포도당이 없어졌고 아미노산도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여과액에는 있는데 오줌에는 없다. 이러면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100% 재흡수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요소는 이게 0.03이고 0.03이었는데 오줌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되게 높아졌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줌을 만들 때 여과액에서 오줌으로 가면서 왜 이렇게 요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게 돼버리냐면, 자, 그러니까 농도가 여과액 대비 오줌 안에서 요소의 농도가 되게 높아요. 이거는 분비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즉, 대부분의 물이 재흡수가 돼서 요소가 농축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다? 요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에서 여과액 대비 요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 아니고 분비 때문에 요소가 분비되어서 높아진 게 아니라 대부분의 수분이 재흡수가 되어서 요소가 농도가 진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맨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오줌의 배설 경로를 보면 네프론에서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오줌은 콩팥 깔때기에 모이고, 그 다음에는 오줌관을 지나서 방광에 모인 다음에 요도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방금 배운 거는 이 콩팥에서 일어나는 오줌의 생성 과정, 여과, 재흡수, 분비를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오줌은 콩팥 깔때기에서 모였다가 오줌관, 방광, 요도, 몸 밖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이 오줌은 자, 호흡의 결과로 생성된 노폐물을 어떻게 돼요? 걸러내서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체내 농도, 뭐의 농도냐면은 체액의 농도예요. 체액이라고 하면 보통 이 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이 혈액의 농도는 선생님이 뭐하고 나트륨 이온이랑
물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 나트륨 이온하고 물의 양인데 나트륨 이온이 조절되는 과정은 중등 과정에서는 안 배우고 예, 물의 양의 조절을 통해서 물이 수분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고요? 밖으로 예, 물을 많이 내보내고 그다음에 거꾸로 예, 수분이 너무 부족하면은 오줌으로 나가려고 하는 물의 재흡수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체액의 농도를 예,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돼. 체내 수분량이 많을 때 하고 체내 수분량이 적을 때 오줌을 생성하고 배설하는 이제 양상이 다른데 자, 잘 봐. 자, 체내 수분량이 많아. 예를 들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셨거나 아니면은 수박같이 예, 물이 많은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체내 수분량이 너무 많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묽은 오줌을 다량 배출해줘요. 묽은 오줌을 다량 배출해주고 그 다음에는 체내 수분량이 너무 적을 때는 진한 오줌을 소량 배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소변을 보면은 되게 노래요. 왜냐면 수분을 어떻게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재흡수를 해서 오줌이 진해. 농축이 돼가지고 약간 더 노랗고 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런 상태에서 소변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거의 맑은 색깔로 나와요. 농축이 안 돼서 물을 많이 내보내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비타민 같은 거 먹으면 B1 같은 거 먹으면 되게 노랗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이 흡수한 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오줌으로 내보내서 그 경우는 노랗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해서 체내 수분량이 적을 때는 콩팥에서 물을 거의 재흡수를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진한 오줌을 소량 배출해서 그때는 유독 소변 색깔이 좀 더 노랗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해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해서 체액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바로 배설계가 해주는 작용에 해당이 돼요.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봅시다. 자, 그림은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대요. 자, 가 과정이 무슨 과정이에요? 가는 여과, 그 다음에 나는 재흡수, 그 다음에 다는 분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 과정에서는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가 과정에서 혈구와 단백질은 이동 안 하죠. 나는 물과 무기염류는 이동합니다. 그죠? 이동하지 않는다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은 분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따라서 가부터 다의 이름은 순서대로 여과, 재흡수, 분비 이렇게 내린 거고 자, 따라서 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물질은 여과가 되는 물질이죠. 따라서 뭐예요? 포도당. 이거 비읍이야. 자, 그 다음에 포도당, 그 다음에는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 다음에는 요소 이동을 하죠. 얘네들은 여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흡수가 되는 거는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는 뭐가? 무기염류가 바로 재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는 여기서는 실제로는 없는데 요소는 분비를 안 하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은 중학교 과정이니까 노폐물을 분비를 해준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기에서 오줌에 들어있는 성분을 있는 대로 고르면 일단은 물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무기염류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무기염류는 100% 재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적으로 재흡수를 하는 거고 흡수하고 다 재흡수하지 못한 거는 내보내야 돼요. 이건 있으면 안 되고 얘도 있으면 안 되는 성분이고 요 세 가지는 어떻게 된다? 오줌 안에 들어있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봅시다. 오줌의 배설 경로를 나타냈대요. 자, 콩팥 동맥, 그 다음에 뭐가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구체가 아니라 여러분 토리,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세뇨관,
그다음에는 콩팥, 깔때기, 오줌관, 방광, 요도, 몸방. 자, 그 다음에 5번. 오줌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과된 물질은 모두 오줌으로 나간다. 아니죠. 모두 나가는 건 아니고 100% 재흡수가 되는 게 있으니까 세뇨관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재흡수하고 분비가 일어나는 거 맞고요. 여과된 물이 대부분이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과액보다 오줌 속으로 요소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요소가 분비가 돼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물이 재흡수가 돼서 농축돼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소화 배웠고, 순환 배웠고, 호흡도 배웠고, 그 다음에는 배설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들은 결국에는 자, 세포호흡. 세포에서 소화 과정에서 흡수한 영양소, 보통은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산소는 누가? 호흡 과정에서 흡수해서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영양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생성된 물과 이산화탄소는 바로 노폐물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인데 여러분들 이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이때 만들어진 ATP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생체 저장 에너지라고 불러주고요. 이 생체 저장 에너지를 갖다가 바로 체온도 유지하고 운동하고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 쓴다는 소리는 뭐 하는 데 쓰인다는 소리예요? 세포 분열을 하는 데 쓴다는 소리고, 소리내고 두뇌 활동도 하고 이럴 때 사용을 해주는 거고, 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로 뭘 할 때 사용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영양소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대략 100 정도라고 보면은 이 ATP,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는 ATP가 약 40% 정도가 되는 거고, 열 에너지로 방출하는 게 한 약 60% 정도 돼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한 40% 정도 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양소가 보통 가장 많이 호흡에서 사용이 되는 영양소가 뭐냐면은 포도당이거든요. 이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을 시켜주는 요 과정, 어디에서? 조직세포에서. 근데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조직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 중에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 세포에 있는 여러 가지 소기관 중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소기관 이름 뭐야? 뭐야?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요? 엽록체. 그러면은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 아니, 배웠잖아 이놈 새끼들아. 어디서 배워? 어디서 나와? 이렇게 세포 소기관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바로 조직세포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바로 뭐가 일어나게 돼요? 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근데 이게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키는 거는 무슨 과정하고도 똑같냐면은 포도당을 공기 중에서 연소를 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똑같아요. 이거를 가열을 시켜주면 산소랑 결합을 해서 포도당이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를 해버리면 뭐하고 뭐가 생겨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겨요. 그리고 조직세포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하고 산소를 결합을 시켜도 노폐물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뭐가 발생해요?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는 보통은 뭐예요? 아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ATP나 열 에너지예요. 근데 연소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나오는데 연소 과정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나와요? 빛에너지하고 열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통점은 둘 다 산소를 호흡에 사용되는 영양소랑 결합을 시켜서 분해를 하고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무슨 반응이다? 열이 발생을 하는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둘이 가지는 특징인데, 차이점은
연소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일어나요. 여러분들 포도당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태워주려면 몇 도 이상 가열을 해줘야 되냐면 400도씨 이상의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줘야지 연소가 돼요. 근데 조직세포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이 세포호흡 과정은 우리의 체온 범위인 37도씨 정도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아주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데,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이 세포 호흡이 이렇게 천천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우리 몸에서 세포 호흡을 할 때 바로 여러 가지 효소들이 촉매에 작용을 해서 바로 어떻게 된다?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세포호흡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순환 호흡,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각각 개가 있잖아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에 각각의 기관계들이 있고 얘들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잘 일어나야 세포 호흡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순환계예요. 심장이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호흡기에서 받아온 산소를 조직세포에 혈액순환 과정을 통해서 잘 공급을 해주고 조직세포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발생한 노폐물 같은 경우를 잘 수거를 해와야 되는 순환계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소화계에서는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작은 크기의 영양소로 분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호흡기에서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 배설계는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노폐물인 물 그리고 요소를 플러스 각종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해주고, 조직세포는 이 영양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요. 이 과정에서 바로 배설계로 내보내는 노폐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 중심에 있는 순환계는 영양소하고 산소를 세포로 운반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설계랑 호흡계로 운반을 해서 밖으로 배출을 하는, 저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순환을 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저 순환계고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기관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야 우리 몸 안에서 생명 활동이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문제 보자. 자, 왼쪽 그림을 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 OOX죠. OX, OOX. 가에서, 여기서 보면은, 가는 뭐예요? 아이고, 소화계죠. 여기는 배설계가 아니라 가는 소화계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호흡계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배설계고, 얘가 중심에 있는 순환계에 해당이 되니까 가에서 노폐물이 걸러지는 게 아니라 라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고, 라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질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거는 가죠, 가. 그죠? 자, 따라서 얘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체크 보자. 1번. 다음은 세포호흡 과정을 나타냈대요.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은, 자, 영양소랑 산소로 결합을 해서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에너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O, XOO예요. XO, XOO. 자, 기억은 소화계에서 흡수한다. 기억이 뭐야? 여기서 산소지. 산소는 어디서 흡수해요? 호흡계에서 흡수를 해주게 되고, 니에는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호흡기를 통해서 내보내죠. 그리고 호흡기를 통해서 내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다시 뭐도 있어요, 여러분들? 물도 호흡기를 통해서 배설을 합니다. 대신에 날숨에 섞인 뭐의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수증기인 기체 상태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다음에 3번. 다음은 우리 몸을 이루는 여러 기관계의 관계를 서술을 했대요. 자, 소화계에서 흡수된 영양소와 호흡계에서 흡수된 산소는 어디를?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으로 이루는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고요. 세포 결과 발생한 노폐물은 배설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탐구 체크 봅시다. 자, 이건 이제 호흡 운동을 알아보게 되는 실험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호흡 운동은 모형에서 모형 내부의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압력은 감소하고 큰 고무풍선을 잡아당기면 모형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돼요? 얘도 똑같이 감소하게 되죠. 부피하고 압력은 반비례지. 서로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작은 고무풍선은 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호흡운동 모형에서 큰 고무풍선을 잡아당겼을 때에 해당하는 사람의 호흡운동을 다음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서술을 하시오. 그러면 큰 고무풍선을 잡아당겼을 때는 결국에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들숨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갈비뼈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상승하고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흉곽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흉곽의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는. 그래서 이 흉곽의 압력이 감소하니까 뭐도 감소하는 거야? 폐의 압력도 감소하게 되는 거고, 이때 폐의 압력이 뭐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대기압보다 낮아지니까 밖에서 폐로 공기가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인데, 자,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면 유리병 내부의 압력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죠. 지금 들숨의 상황인 거예요. 유리병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면 외부의 공기가 고풍선 안으로 들어오고, 이 실험을 통해 갈비뼈의 상하 운동은 여기서 페트병이 갈비뼈인데 얘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갈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고무막에 해당이 되는 게 뭐예요? 가로막이죠, 가로막. 그지? 가로막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호흡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니은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공소변으로 질병 진단하고 원인 분석하기. 굳이 뭐 인공소변으로 하나 자기 소변 담아서 해보면 되지. 자, 보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당뇨는 오줌에서 포도당이 나오는 질병으로 뭐가 되는 과정에서 바로 원래 포도당은 100%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100% 재흡수가 못 된 거죠. 그래서 재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단백뇨는 오줌에서 단백질이 나오는 질병으로 토리에서 봄원 주머니로 여과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건강한 사람의 오줌에서는 보통 포도당이 검출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뭐예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모세혈관으로 100% 재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검출이 안 되죠. 자, 다음에 3번. 자, 그림은 오줌의 생성 과정을 나타냈대요. 가가 여과, 나는 재흡수, 다는 분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고, 무기염류는 재흡수 과정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만큼 재흡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B에는 여과된 여과의 간에는 포도당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오줌으로 나가는 E에는 아미노산이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소의 농도는 오줌이 어디보다, 여과액보다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더 높아요. 반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줌에서 요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부분의
물이 재흡수가 되면서 요소가 농축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졸지 마. 자, 그 다음에 한눈에 정리하기. 자, 밑에 봅시다. 그림은 호흡 운동에 관여하는 사람의 호흡 기관을 나타냈대요. 날숨이 일어나게 되면은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와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간은 아래로 내려가고 가로막은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따라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2번이 틀렸죠.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줄고 그래서 압력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호흡 운동 모형인데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다.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들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무풍선이 부풀고 컵 속의 부피가 커지죠. 그 다음에는 컵 속의 압력은 낮아지고 공기가 고무풍선 쪽으로 들어가죠. 우리 몸에서는 들숨이 일어날 때니까 맞는 거는 1번만 맞겠고. 자, 그 다음에 63. 그림은 사람의 배설계를 나타낸 것이다.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뭐에 해당이 돼요? 지금 콩팥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서 뭐야 그림이? A가 콩팥 뭡니까? 동맥이고, 그 다음에는 B가 A가 지금 콩팥 동맥이죠? 지금 콩팥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A는 콩팥 동맥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콩팥이고, C가 오줌관이고, 그 다음에 D가 방광이고, E는 바로 요도에 해당이 되는데 A는 콩팥 동맥이에요. B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내고, C는 오줌관이에요. 세뇨관이 아니라. D는 방광으로 요도랑 연결이 되어 있고, E는 오줌을 저장을 하는 오줌관이 아니지. 따라서 1번하고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오줌의 생성 과정을 나타냈는데 지금 A는 톨이고 B는 보먼 주머니고 C가 여과에 해당이 되는 건데 A에서 B로 적혈구하고 단백질이 이동 안 하죠. 얘네들은 여과가 아예 안 되는 애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에서는 포도당과 물이 이동을 하죠. 여과의 안에서는. 이거는 맞고, 방광으로 가는 오줌은 E로 흐른다. 그쵸? 이게 세뇨관이고 얘네들이 콩팥 깔때기로 가게 되는 거니까 C에서 D로 여기로 단백질하고 지방은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둘 다 뭐가 안 돼요? 여과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옳은 것만은. 그 다음에 F를 지난 물질은 방광으로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콩팥 정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따라서 2번하고 3번이 맞게 될 겁니다. 그죠? 됐어요? 네. 자.